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없어 보이는 말투를 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없어 보이는 말투 3위부터 1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반말, 2위는 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없어 보이는 1위는 다름 아닌 자기 자랑 또는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나 저번에 투자했던데 알지? 1,000만 원 정도 벌었어. 우리 애 이번에 대기업 취직했잖아. 하지만 말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없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소개해드리고 품격 있는 노후에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주제든 매번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꺼낸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늘 같은 이야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화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회사 휴게실에 몇몇이 모여 업무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동료에 대한 소문 이야기로 웃고 떠든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야기 주제가 언제나 예전에 자신이 겪은 고생담으로 흘러간다. 또는 가족 자랑이나 실수담 같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사람도 있다. 어느새 그건 그렇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을 꺼내요. 자신이 화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때도 있다. 때로는 주위 사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야기 주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공통된 경험이라면 괜찮다. 그들도 함께 좋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반응은 시들해질 게 뻔하다. 여성들 중에는 무슨 이야기든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험담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TV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가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하고 말하거나 요즘 우리 집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꺼내 결국 시어머니의 험담으로 연결된다. 상대방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태라면 함께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적에 대한 험담은 동지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누구와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알아내어 공통의 적을 험담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험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험담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늘 같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조짐이 보이면 그 이야기는 벌써 들었어요 하고 한마디 하면 된다.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좀 더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늘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고 말해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 농담처럼 돌려서 말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만약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떠버리거나 말을 막아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 자기 말이 차별하는 말투인지 모른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하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데 그것이야말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있는 말 없는 말을 섞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도 갑자기 소리를 죽여 말할 때도 있다. 의미 없이 소리를 낮추는 것은 말하는 바가 비밀이거나 말하는 대상에 대해 떳떳하지 못할 때 취하는 행동이다. 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한다. 아니, 때로는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차별할 때도 있다. 언젠가 한 신문에서 놀랄 만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글쓴이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를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일식이, 이식이, 상식이 사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잠옷 차별이 아닌 양말했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차별의 전형적인 형태다. 동남아시아인에게는 각자 자기 이름이 있다. 한국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한국인 대접을 해줬다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이 아닐까.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완고한 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차별한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를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 나는 학력이 높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남편이 고위직이다 등등. 이런 식의 자기 자랑을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굳이 주위 사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할 때도 있다. 혹은 주위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린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소질이 있다고 하는데도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 우리 애가 성적이 잘 나와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도 더 노력하려고 하질 않아요. 욕심이 없다니까 하는 식으로 자랑을 한다. 무의식 중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다. 우리 집은 마당이 넓어서 청소하는 것도 큰일이야. 오늘도 정원사 불렀잖아. 그 집은 얼마나 좋아. 마당이 없어서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런 무신경함은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누가 자랑 비슷한 말만 하면 더욱 자기 자랑에 열을 낸다. 남의 자랑을 듣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도 본인은 자랑을 멈추지 않는다. 아마도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 것이다. 주위에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 드러나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자랑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학벌이나 집안을 의지하며 산다. 결국 열등감의 다른 측면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셈이다. 그것의 반증으로 자랑해야 마땅할 지위와 집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남 칭찬을 절대 듣지 않는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이 허세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금방 얼굴색이 바뀌면서 칭찬받은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한다. 칭찬한 사람이 스스럼없는 상대라면 바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그 정도로 일일이 감탄할 건 못 된다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한 태도를 취한다. 때로는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오래전 성공 스토리를 꺼내곤 한다. 결국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일은 깎아내리려고 안달한다. 특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칭찬받게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억지로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어떤 일을 의뢰하면 그런 것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다며 당당히 받아들인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주위 사람이 신뢰하고 일을 맡기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리 없다. 시간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가 하면 해놓은 일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물론 실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이런 사람에게 일의 결과가 수준 이하라고 지적하면 이렇게 변명한다. 이번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거였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시골집에 다녀오느라 시간에 맞추질 못했다 등등. 변명의 이유를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것이 한두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하지만 이런 변명이 일할 때마다 반복되면 서로 곤란해진다. 그런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실수한 것은 아주 드문 일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좀 더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일할 의욕이 났을 텐데. 그럴 때 누군가 자네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자신의 진짜 능력을 알고 제대로 노력해야 하고 주의를 주기라도 하면 토라져서 일을 내팽개친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저 인간은 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낸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다. 실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의 실력은 문제 삼지 않고 스스로 향상할 기회를 저버린 채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럿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전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던 이야기를 놓치고는 엉뚱한 말을 해서 대화의 흐름을 끊는다. 또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도 누군가 이미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든다. 심지어 상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네 이런 말을 했잖아 하고 공격해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원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혼자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주위 사람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다. 이들 중에는 자기가 관심 두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가령 상대가 어떤 일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한마디 정도는 그것과 관련된 대답을 하지만 어느새 이야기 주제가 점점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떤 화제든지 자신의 관심 분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독선적인 해석을 내리기 쉽다.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다. 사회에 적응하는 데 서툴러서 집단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번째는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믿어버린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심지어 상대의 별것 아닌 이야기도 오해해서 듣거나 완전히 다른 반론을 펴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종종 시비조의 태도를 보이며 발언하려는 사람의 말을 걸고 넘어진다. 3번째는 근본적으로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말이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핵심을 벗어난 반론을 펴고 동의를 구하려 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과 대립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상대가 테러에도 정당한 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 말 중에 테러에도 정당한 면이 있다는 부분만 머릿속에 담아두고는 그의 결론을 완전히 무시한다. 게다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의 말 중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주장의 예로 제시하는 것에 반응한다. 한 사람이 테러는 좋지 않다. 그것 때문에 비행기의 수화물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이대로는 세계가 지독한 인간 의심증에 걸릴 것이다. 하고 말하면 그러면 수화물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거나 수화물 검사를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주제와는 상관없는 의견을 제시한다.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한 후에야 자기 의견이 성립되며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6번째, 투덜거리기만 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다. 투덜거리기만 해서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말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다. 들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다 듣고 난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대화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탓에 상대가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나는 자네 생각에 반대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한다. 그러다가 자네 내 생각에 반대인가 하고 물으면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이것저것 애매한 말을 꺼낸다. 물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에둘러 하는 말에 대해 이 사람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구나라고 눈치껏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스나 노를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변명이 많다는 점이다.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기에 말할 때마다 논점에서 벗어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를 시작해 그 예에 질질 끌려가다 결국 알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식으로 말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하는 중에 점점 핵심에서 벗어나 군더더기 많아지거나 본론과는 관계없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을 설명하다 보니 말하는 본인도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건지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원래 말하려던 것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나버리기도 한다. 7번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다. 조금 비판 섞인 말을 들으면 얼굴색이 금세 바뀐다. 그리고 상대가 상사라 해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나에 대한 비판인가요? 하고 서슴없이 덤벼든다. 물론 상대가 동료나 부하 직원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나운 표정이 된다. 물론 늘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기분 좋을 때는 농담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기꺼이 도와준다. 그것이 언제나 똑같은 반응이라면 그나마 낫다. 이런 말에는 화를 내고 저런 말에는 기분 좋아한다면 대응하기 쉽다. 문제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상대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웃는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더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말하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다. 반대로 화를 내겠지 싶어 주눅 들어있으면 웃으며 받아 넘긴다. 이런 식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말을 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곤 한다. 어떤 사람이든 술자리에서 한잔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술자리가 아닌데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욱 난처한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에 대해 화를 낼 경우다. 말하는 중에 거래처 담당자의 무례한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점차 몇 가지 무례한 태도를 열거하는 중에 흥분하고는 버럭 화를 낸다. 외부로 향해 있던 화가 점점 주위로 퍼진다. 결국 주변 사람에게 그 불똥이 튀는 것이다. 화를 내는 대상이 자신들이 아닌데도 눈치를 보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 자네 그 녀석 편을 드는 거야 하고 말한다. 그 상황에서 거래처 담당자에게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럴 때 뭔가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이런 사람의 감정을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다. 직접 피해가 없다면 일정 시간 그의 감정 기복을 참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악의는 없다. 일에 열심이고 나름대로 신념도 갖고 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진지해지는 것이 문제다. 단,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 조용히 타이르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상대가 관심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앞에서 말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은 것만큼 상대가 관심이 없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관심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10중 8구 상대는 하품을 눌러 참을 것이다. 또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상대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라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면 잠자코 듣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감동받은 영화나 소설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싶어 한다. 중간중간 웃어가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설명이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아직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 흥미를 떨어뜨리는 스포일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람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줄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 흥미가 시들해진다. 또 줄거리를 파악했어도 자신이 직접 보지 않는 한감동이 덜한 것은 당연하다. 듣는 쪽은 재미없어 넌덜머리를 낸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더욱 짜증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다. 그거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고 들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감동한 척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야 한다. 영화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도 상대방이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회사 상황이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소 신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과장은 결단력이나 리더십이 없고 부장은 사람은 좋은데 깐깐하고 처럼 늘 똑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따분해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는 상대의 반응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눈치 없고 둔한 스타일이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여성은 이런 남자에게 미련 없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거의 모든 대화에서 자신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도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나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인 양 열변을 토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처음으로 영업부의 일을 담당하게 됐다고 하자 주위에는 이미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들이 여럿 있는데도 자신이 나서서 영업에서의 주의사항을 말하곤 한다. 그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 그 분야에 인이 박인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말처럼 가볍고 쉬워 보이는 게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그저 허물일 뿐이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예쁘게 하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쉬워 보이는 말조차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행동 또한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좋은 말 습관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시간이 예쁜 말 습관을 위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을 읽고